자, 나는 누구인가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험 문제는 나와 함께 있는 너와 그것을 구별하는 문제인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제시문이. 그런데 의외로 시험 문제를 풀 때 나와 너, 이렇게 너와 그것의 관계를 외부 지문이나 뭐 보기를 활용해서 내었을 때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기는 가야 됩니다. 같이 제시문 보도록 해볼게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칸트는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더 세 가지 질문을 묶는 근본적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어. 이 사람은 더 옛날 사람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누가 잔소리하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또 상대가 뭐라면 너가 뭔데? 응? 나는 내가 알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인간이 무엇인지는 알아.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인간과 나라고 하는 나는 자신은 다른 개념이고 다른 의미고 다른 차원에 있어.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 자신을 둘러싼 자연현상, 우주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신 이런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가졌어. 이런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이야? 나하고 멀리 떨어진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를 연결할게요. 이런 대상들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철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때도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천체, 우주, 자연, 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했어. 그러니까 어때? 나와는 먼 대상들이 된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 기원전 5세기가 10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역시 관심을 갖기는 했어요.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는데 궤변론자라고 나오잖아. 궤변론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궤변을 주로 사용하는 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약간 말이 그냥 말장난 하듯이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나하고 먼 존재들을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뭐야?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게 바로 나가 중요한 이유예요. 나를 통해야지만 의미가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해야지 이 우주가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당장 내일 죽는데 뭐 내가 뭐 누가 로또 1등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가 내일 죽으면 다 의미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제대로 연구 방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탐구가 어려운 거지.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나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거여서 관찰이나 연구가 어려워. 또 잡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주 먼 옛날의 학자들은 내성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기 내면을 좀 관찰하자 라고 했었어.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뭐야? 유일하다라고 여겼지만 아니라는 거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으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아닌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했어. 사르트르도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본질로서의 나가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거야. 5년 전의 나, 10년 전의 나,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사실 다른 존재거든.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지금 20년 전이면은 학교 다닐 텐데 아직도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까? 선생님은 진짜 거짓말하고 5년 전에 나도 나 지금의 나하고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들여다보는 나는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 계속 쌓아 올린 나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경험 밑에 있던 본질의 나는 도대체 뭘까? 모른다는 거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보는 걸로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유추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나머지도 그럴 것이라고 표현을 해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마룻바닥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전체를 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성이라는 방법은 우리를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크라테스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로.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철학의 결국에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방법,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하죠. 나를 발견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부버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 혹은 그것 없이 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 그 말은 뭐야? 나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너 또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알기 위해서는 또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완전 무의 세계야. 그냥 흰 색깔 공간 속에 나 하나만 있어. 그럼 내가 거기서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어? 뭐 거기에서 장미를 하나 키운다거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담과 이브처럼 다른 뭐 존재가 생긴다거나 그래야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 또는 나와 그것의 관계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야. 근데 이때 나는 서로 다른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그것은 3인칭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고 나의 일부분으로만 만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지 않으면서 유한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다른 존재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여기도 나오죠? 대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그것, 나도 상대를 그것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달라. 대체할 수 없어. 나의 인격 전체가 만나야 되고요.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고요. 서로가 너와 너라는 존재로 서게 되는 거지. 주체와 주체인 동격의 존재이고 대등 관계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데 직원 A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회사 속 존재로서의 A는 그것이야. 왜냐하면은 당장 이 A가 잘린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아빠로서의 그 존재, 가족 속 존재로서는 이제 너 또는 뭐 나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 아빠가 없어지게 되면 아이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겠죠? 그 결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야. 요 밑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거고 이론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거야. 근데 나라고 하는 대상은 그러지 못해. 사람이 서로 다르게 어떤 대상을 바라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선생님이 이제 최슬기잖아. 최슬기라고 하는 존재를 가족이 볼 때, 뭐 동료가 볼 때, 뭐 친구들이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보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가 없는 나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식 이상이고 지식 이상이 일으킬 수 있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이다. 그러면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진정한 너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너로 대하고 상대도 나를 너로 대해야지만 내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너라고 하는 거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것은 대체 가능한 존재. 해서 이제 마지막에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 여운을 주고 독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는 것까지 적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는 너와 그것의 관계 대체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이냐 아니냐 지식으로서 정리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봅시다.